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8월 19일에 인사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를 쉽게 알려드리는 고 팀장입니다. 오늘 현대차가 이슈가 두 개나 터졌습니다. 하나는 오늘 당장 시작이 된 이 악재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 주에 예정이 된 초대형 이벤트입니다. 당장 시작된 악재로 인해 현대차의 주가가 하락을 한 상태이죠. 무조건 하락했다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왜 하락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 이걸 미리 알고 대응을 하신다면 보다 나은 투자를 이어가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하락을 했고 다음 주에 어떤 초대형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18일 현대차 노사가 울산 공장에서 16차 본교섭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8일 15차 교섭 이후 41일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자리였는데요. 41일이면 꽤 긴 공백이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번 교섭에서 무언가 진전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빈손이었죠. 양측은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오늘부터 추가 파업에 들어가는데요.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을 하고 21일 금요일에 8시간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주말이 지난 24일과 25일에도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입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21일인데요.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서는 것은 2016년 단체 교섭 이후 무려 10년 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분 파업은 종종 있었어도 전면 파업은 없었죠. 노조는 같은 날 간부들을 중심으로 서울 양재동 본사를 찾아 상경투쟁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교섭이 시작된 이후 지난 14일까지 누적 파업 시간이 이미 44시간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일정이 더해지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총 3가지인데요. 상여금 인상, 과거 노조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그리고 정년 연장입니다. 회사 측의 입장은 명확하죠.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은 올해 임금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어제 교섭에서 회사는 한 발 물러서 제안을 했습니다. 해고자 문제는 연말에 복직 여부를 논의하자, 정년 연장은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 즉시 보충 협약을 통해 시행 시기를 논의하자라는 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파업은 생산 차질로 이뤄지고 생산 차질은 출하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특히 지금은 완성차 업체들이 내수 판매 부진과 미국 시장 인센티브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생산 차질까지 더해진다면 3분기 실적이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파업의 기간과 강도가 관건입니다. 이번 주 안에 접점을 찾느냐, 다음 주까지 끌고 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영향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 반대편의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시장이 파업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다음 주인데요. 현대차는 이번 26일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2016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엽니다. 호세 무뇨노 대표이사 사장과 이승조 재경본부장이 나서서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를 하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최대 관전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피지컬 AI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축으로 그룹의 제조, 부품, 물류, 소프트웨어의 역량을 하나로 묶는 로봇 밸류체인이 이번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려지느냐가 바로 관건입니다.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서 실제 양산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사업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지가 이 핵심이죠. 여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지분 구조인데요. 소프트뱅크가 지난달 초 보스턴 다이내믹스 잔여 지분을 9.65%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이 약 3억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가량을 들어서 이 지분을 인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죠. 인수가 마무리가 되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와 정의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한 자회사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100% 완전 자회사 체제가 완성이 된다면은 외부 주주가 사라지죠. 외부 주주가 사라지겠죠. 외부 주주가 사라지면 상장 시점과 방식을 두고 협상을 해야 할 상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IPO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수월해지죠. 그래서 이번 인베스터데이에서 지배구조 재편의 배경과 함께 기업 공개 방향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가 바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뽑히고 있죠. 자, 여기에 추가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로봇 사업의 진행 상황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다들 아시죠? 워낙 많이 이야기가 나왔을 테니까. 이게 2028년 미국 조지아 신공장 파일럿 투입을 시작으로 2030년 부품 조립 공정 정식 적용을 목표로 양산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최근 시장에 관심을 크게 끈 소식도 하나 있죠. 현대차 그룹이 200여 개의 1차 협력사에 휴머노이드 관련 소재와 부품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 다들 기억하시죠? 이건 단순한 연구 단계가 아니라 실제 공급망을 짜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 자동차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죠. 이달 초 대비 현대차는 10%가 넘게, 기아와 현대모비스, 부품사들도 나란히 상승을 해줬습니다. 휴머노이드 상용화 기대감이 그룹 밸류체인 전체로 퍼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이슈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선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중요한 건 돈을 굴리는 사람들, 즉 증권가와 은행에서는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눈여겨봐야 하는 금융가는 완성차와 부품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8월 자동차 섹터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사가 우위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완성차는 내부 판매 부진과 미국 인센티브 상승 부담이 계속되는 반면 부품사는 개별 모멘텀과 수익성 방어력이 돋보이는 구간이라는 분석입니다. 즉 로봇 테마의 수혜가 당장은 현대차 본주로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점은 냉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현재 주가의 하락은 노조 파업과 몇몇 악재로 인해 다소 하락을 한 상태지만 현대차의 미래 먹거리가 사라진 것은 전혀 아니죠. 주식이란 것은 지금 당장의 상황보다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현대차의 미래는 이미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니 무조건 지금부터 원금까지 버티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의 자산가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우리는 외인들과 기관들처럼 몇십, 몇백, 몇천억의 자산가들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은 세력들, 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매일 오르기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요, 항상 주가의 상승과 하락, 즉 등락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 해도요, 남들이 3%가량 수익을 볼 때 구독자님들은 15%, 20% 그 이상이 계좌에 찍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20% 정도의 수익을 벌어갈 때 우리는 계좌에 100%, 200%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고 팀장, 너는 꼭 올라가면 팔라고 하더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혹은 너는 꼭 내려가면 사라고 하더라.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요. 그런데 구독자님들, 이게 바로 외인들과 세력들의 매매 방법이고요. 이게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에요. 작년부터 꾸준히 방송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최근에 속상한 연락도 종종 오는데요. 무슨 연락이냐면 방송을 늦게 봤다고 지금 사도 되냐고 라고 물어보세요. 이거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익?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건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는요.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해요. 수익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요즘 혼자 손실 보시고 따로 뒤늦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여기 지금 화면 상단부에 번호 보이시죠?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본업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 외에도 정말 너무나도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제가 뭐 1억 천금을 만들어 드리겠다, 억만금을 벌어 드리겠다, 이런 약속은 절대 드리지 못하지만 단 1%라도 수익을 끌어올리고 단 1%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의 해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부에 보이시는 010-2679-7056 010-2679-7056 이 번호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구독자님들이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께
매수, 매도 타점, 장중에 나올 때마다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운영 중인 소통방에 나가는 타점 동일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수익을 놓치시는 분들 없이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소하게 용돈을 챙기실 수 있게끔 단기 급등주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투자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세요. 하루 이틀 정도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좀 별로라던가 아니면 좀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그냥 번호 차단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좀 수익이 잘 난다면요. 제 채널의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 보니 종종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기프티콘 같은 거. 그런데 제가 좀 난감한 게 제가 사실 커피를 못 마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냥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가성으로 따로 바라는 건 없고요. 그냥 제 채널의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이거면 만족하니까요. 이 정도는 좀 부탁드려도 괜찮잖아요. 그쵸? 그리고 간혹 가다가 몇몇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그냥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에게 알려주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주식으로 과거에 빚만 3억 정도를 졌었거든요. 진짜 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한강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제가 돌이켜보면 저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때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면서 저 같은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혼자 투자하면 정말 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도 필요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들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절대로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자 보내주시는 게 조금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황이나 다음으로 올라갈 섹터 혹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셔서 원하시는 내용을 클릭하신 다음 해당 내용 받아가셔도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더 알기 쉬운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